네,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는 1가구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고가주택 한 곳을 오랫동안 보유했던 이런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인데요. 자, 모처럼 거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읽어보죠.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의 최문섭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개정안 얘기를 좀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언제부터 얼마나 좀 깎이게 되는 겁니까? 빠르면 3월 20일부터요. 정부에서 소득세법 자체를 좀 공포 중인데요. 20일이 지나게 되면은 실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 연간 3%씩 15년 동안 허용을 해줬었거든요. 4%로 올리게 되고 20년으로 하게 되면은 거의 80%까지 양도세가 공제되는데요. 사실상 이게 현실화 되게 되면은 그동안 집을 오래도록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팔면서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물론 강남이나 아파트를 오래 가지고 계신 부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이거 시점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가 실제 많이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80%까지 할인된다면은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자인데 최대로 20년을 보유했다면 지금 80%까지 공제를 해준다 이런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이런 것도 폐지된다는데 어떤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우선 내 집을 가지고 있다가요. 일시에 이제 예전에 그랬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최소한 집을 사가지고 3년 정도나 2년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양도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이 기간을 무조건 2년, 3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분이 많아서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최근에 2, 3년 폐지마저도 없애게 되면요.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게 될 경우에는 주택시장의 매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양도소득세가 15년에서 20년 정도 늘었기 때문에 사실상 20년 정도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울 강남이나 경기도 수도권에 합쳐보니까 16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네. 16만 가구 정도가 그중에서 10%만 집을 팔려고 하면 실상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16만 가구 중에서 10%만 움직이게 되면은 아파트 시장이 활기를 띨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봐야 40% 아니냐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상 연도수를 좀 줄여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리 오랫동안 한 주택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세제 혜택을 못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오랫동안 보유한 분들이라면 혜택을 좀 받겠군요. 네, 최소한 20년 정도 가지고 예. 있어야 되고요. 10년이면 이제 40%, 20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80% 쉽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이 아파트들이 조금 양이 적지 않느냐, 이 고가 아파트들이. 그리고 이제 그런 오래된 고가 아파트들이 대부분 강남 지역에 몰려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좀 특권층에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고요. 일부에서는 오히려 또 이런 쪽 사람들은 보유한다기보다는 재건축을 노려서 더 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사실상 현재 재건축이 하기 직전의 아파트가요, 20년 정도 된 집 아파트는 지금 거의 강남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개포 중흥 아파트나 반포 그런 중흥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실상 20년 된 가격이 현재 양도소득세를 내서 지금 매매하는 거나 또 신축을 해서 재건축을 했을 때 이익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까지 아파트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재건축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재건축 한 후에 파는 것보다는 돈이 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팔 수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고요. 네. 막상 부동산 어느 구석에든 물론 강남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만, 일단 부자들이 집을 팔아야 나중에 또 돈이 적은 사람한테도 혜택이 가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강남이나 이런 아파트, 고가 아파트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데, 실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매매가 돼야 네. 다음 아파트가 거래되기 때문에 일단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숨통을 좀 트여줘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 자체도. 이 오피스텔도 요즘에 굉장히 큰 인기예요. 이런 재건축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어느새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었는데, 이제 9월부터 오피스텔 전매도 제한된다면서요. 작년에 통도에서 오피스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네. 줄을 2, 3km씩 쓰고 그랬거든요. 네. 사실 오피스텔은 지금 업무용으로 쓰고 있지만, 실제 최근에 지어진 오피스텔은 거의 다 아파트형으로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투기 바람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좀 분양해서 바로 팔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었는데 규제가 아파트보다 훨씬 덜했습니다. 네. 아파트는 규제가 많아가지고 투자 가치가 안 됐지만 오피스텔은 그나마 지금까지는 규제를 덜 해가지고 상당히 투자 가치로 있었지만 최근에 그 주상복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파트 수준의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투기 열풍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실제 오피스텔 시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규제를 9월부터 강화시키게 되면은 이것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투자 눈높이를 보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인기가 있는 곳에는 굉장히 그 수요자가 많이 몰리고 투자 가치가 있겠지만 인기가 없는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그 지금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 네.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 그 이런 그 엄격한 잣대를 재게 되면은 아파트 값이 그 잡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강화시키는 건 좋지만 실제적으로 오피스텔 자체가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더 건설 시장이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명암이 분명히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효성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지 좀 보완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봄철을 맞아서 원래 성수기라고 얘기를 하죠. 분양시장 관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특히나 이제 알짜배기 공공택지에서 아파트가 대거 분양된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올 봄에는 어떤 것들 눈여겨볼까요? 그동안 이제 그 주공 저층 아파트가 옛날에는 알짜배기 투자처고 또 최근에서는 그 알짜배기는 민간 택지와 공공 택지가 두 가지로 분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공공 택지인 경우는 굉장히 그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그 대규모로 주변 환경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땅을 매입하는 데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땅을 매입하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고요. 또 분양가가 저렴한 데에 비해서 아파트 그 주변 환경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투자 가치도 있고 나중에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일반 택지인 경우는 그 소규모로 개발하다 보니까 분양가는 굉장히 비싸고 실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그 민간 택지하고 공공 택지의 그 분양가 차이가 처음에는 많이 나지만 요즘에는 그 수요자 입장에서 공공 택지를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만들어지는 이런 아파트 단지를 눈여겨보는 게 좋고요. 네. 실제는 올해도 그 봄에 한 15,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민간이나 공공택지를 잘 분석하셔서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공택지가 상당히 유리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올 봄에 눈여겨봐야 할 만한 구역들, 어떤 지역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죠. 우선 그 공공택지인 경우에는 그 대규모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구 단위 개발이라고 그래서요. 용인에 있는 흥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광교 신도시나 또 수원의 그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영동 신시가 이미 그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흥덕지구 쪽이 경기 남부 쪽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또 경기 서부 같은 경우에는 그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성공했고요. 주변에 영종도 신도시나 최근에 그 분양을 앞두고 있는 청라지구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청라지구는 서울과의 접근거리가 아주 가깝고요. 그리고 이미 그 성도 신도시가 많은 프리미엄이 그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청라지구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분양가도 쌀 예정이어서 상당히 그 청라지구가 올 봄에는 분양 요지로 그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화면에 지금 지구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용인 흥덕과 청라지구를 꼽아주셨어요. 근데 이제 공공택지뿐만이 아니라 민간 택지 중에서도 관심을 둘 만한 그런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민간 택지 지구는 서울 강북에서요. 그 신계동 주변에 그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지금 민간 택지 개발은 강북은 그 삼성 내미안 브랜드를 가지고 1, 2, 3차를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요. 네. 2차 부지가 올 연말이나 내년 후반기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 3차 지금 내미안 부지가 강북에 지금 들어서는데 이런 그 공공 택지가 아니고 이제 이런 뉴타운에 맞먹는 이런 정도의 가구 수가 들어서고 한 브랜드로서 3,000가구 이상 들어서게 되면요. 굉장히 가격이 형성이 잘 돼 있고 또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도 잘 돼 있어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대부분 보면 그 용인 그 경기 남부 쪽에는 신봉지구나 신봉동과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민간 개발이지만 아파트 건설사가 한꺼번에 8,500가구 정도를 분양하다 보니까 우선 한 브랜드로 가구 수가 3,000가구 이상이 되면요. 가격이 안정될 수 있고 주변 환경이 잘 받쳐져서 아파트 다른 어떤 지역보다는 분양가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을 상당히 그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결국 서울 강북의 뉴타운 부근, 경기 남부의 용인
그 수지구에 있는 신봉지구나 성복동 일대가 상당히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대로 지금 올해 분양 지역들 쭉 보니까 서울 안에서는 강북 이 도심권들이 좀 많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의 남부 지역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수도권 남부 지역에 이렇게 분양 물량이 집중된 이유가 따로 또 있습니까? 그동안 그 서울, 강남과 분당 그리고 판교 신도시나 광교 신도시 대규모 그 신도시가 많이 발표되면서요. 그 경부 고속도로 주변에 그 신도시가 들어서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수원 간 그 고속도로가 새로 생기는데요. 용인에서는 동탄 신도시와 광교 신도시를 통과해서 서울 양재동으로 연결하는 그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어서 경기 남부 쪽의 경부 고속도로 주변에 상당히 인기가 많이 끌고 있고요. 네. 기존 고속도로는 출퇴근하기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현재 그 수원과 광교 그 신도시로 들어서는 그 새로운 고속도로는 개통되게 되면 서울 강남과의 거리가 한 30분대로 지금 짧아지기 때문에요. 그 어쩌면 강남에서는 굉장히 그 경기 남부 쪽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쪽 경기 남부의 그 실수요자가 많이 몰리는 현상이 이런 신도시가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좀 이런 그 상당히 인기가 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분양가들 논란들도 좀 거센 와중에서도 이렇게 분양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소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봄 이사철을 맞아서 관심들이 높으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것들이 있다면요? 우선 그 임대를 하시거나 이사 매매를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데 아파트 단지에 가구수가 많은 곳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기왕이면 그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 1단계 때 처음부터 새 집을 사는 것보다는요. 아주 오래된 주공아파트 단지를 저층을 노려본다든가 주변에 이제 공약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새 집을 사실 때는 가구수가 많은 것을 사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이삿짐 센터에서 그 이사를 할 때 보면 짐을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내부를 확인하시면 대부분 그 붙박이장이 있다거나 네. 거의 그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단지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유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투자 가치를 본다면은 꼭 서울만 선택하실 게 아니고 경기도 일원에 있는 주공아파트 저층 단지를 보시면은 아주 싼 가격에 좋은 아파트를 사놓을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거래도 요즘에 좀 많이 막혔다고 그러고 분양가도 비싸다고 말은 하지만 어디나 어떻게 보면은 또 길은 또 있게 마련이네요. 자, 오늘 서울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최문섭 소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이모저모